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운명처럼 저의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인연인 것 같아요. 그 인연을 알아볼 수 있고 잘 잡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기쁨이 넘쳐날 텐데요. 오늘은 연애운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중요한 인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인연과 운명에 새겨질 중요한 인연을 구별할 수 있도록 오늘 카드를 더욱 신중하게 골라주세요. 시간 5초 드립니다. 네, 노랑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운명에 새겨질 인연에 대한 카드들 뽑으셨는데요. 오늘 키워드로 읽어보면 여러분에게 다가올 인연은 몇 가지 특징들이 크게 두드러져 보여요. 보이는 키워드를 위주로 먼저 읽어드리면 첫 번째로는 생각보다 금방 다가온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두 분의 에너지, 또 이 인연이 어떤 장면들을 만들어내는지를 보면 두 분의 강약이 있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두 분은 서로의 장점이 뚜렷하다라고 보이거든요. 그게 공통점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점이어서 더 매력으로 작용하는 인연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분과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두 분의 차이점이 일단 먼저 끌리게 된다고 보이고요. 이제 그러면서 오늘 카드들은 이 관계를 위한 조언도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두 분은 서로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놓치기에는 아쉬운 사람이겠죠. 또 카드들의 조합을 보면 노란 분들에게 카드들이 좀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고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진짜 잘 맞는 굉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연이니까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단점으로 보지 말고 잘 품어보아라, 다듬어봐라 라고요. 이렇게 좀 원석 같은 사람, 이런 귀한 인연, 인생에 자주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꼭 잡아라 라고요. 일단 가장 먼저 뽑으신 제일 큰 특징으로 이 매우 빠른 시일 내라는 키워드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여러분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좀 순식간에 다가올 수 있어요. 이 아래 적혀있는 문장도 보시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결정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고 있다 라는 뒷부분도 있죠. 이제 이 카드의 메시지를 생각해보면 노랑분들의 주변에 이 사람이 이미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가까이 있지 않아도 여러분을 보자마자 좀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가능해요. 지금 보시면 상대방이 여러분의 등 뒤에 다가와서 이렇게 앉고 있는데요. 이 앞에서 정면에서 마주보고 또 앉지 못하고 이렇게 뒤에서 앉고 있다. 이건 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상대방이 이제 여러분을 마주할 만한 그런 용기가 없다, 이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동안 여러분을 바라봤다가 고백해 온다든지 혹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에 비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정면을 보여주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뒤에서 다가왔다는 건 그만큼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준비를 충분히 했을 것이다. 또 진심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앞에서 걸어와서 여러분의 앞길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분이 가는 길을 지지할 것이고 응원할 것이다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원래 자신의 등 뒤에는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사람은 여러분의 등 뒤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이라든지 뭔가 삶의 방향, 가치관, 여기에 상대방이 좀 맞춰주고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지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등 뒤에 이렇게 있다는 거는 여러분을 따르게 된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을 선배나 멘토처럼 따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몸을 이렇게 밀착해서 붙는다는 거는 여러분의 감정을 일단 빨리 캐치하고 싶어 한다는 거고요.
또 자신의 체온을 주고 싶고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여러분에 대한 애정 자체가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물론 여기서 여러분이 이 사람의 손을 뿌리친다고 하더라도 이 여러분의 앞길은 비어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상대방 마음에 안 들면 뿌리치고 떠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 이 카드도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결정해라 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어쩌면 노랑분들은 여러분의 인연, 상대방이 조금 더 리더십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앞날을 제시해주는 그런 사람이기를 바라고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카드들이 보여주는 여러분의 인연은 여러분을 평가하고 또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또 심장 소리를 공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강한 인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뭔가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매력은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잘라내게 될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의 이 등 뒤에서 다가오는 사람은 여러분의 때에 맞는 정말 시절에 맞는 인연이다 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카드에서 말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결정해라 라는 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이상형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걸 왜 원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요. 나를 앞에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사람이 뭔가 도덕적으로 또 삶의 여러 모습이 본받을 만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나를 이끌어주는 방식이 강압적이지 않고 내 의견도 경청해주고 때로는 내 의견에 맞춰서 함께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리더십이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상대방을 이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노랑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어떤 공감대를 원하고 있고 또 연인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얻고 싶은가 이런 부분 점검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잘 감지해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 잘 눌러보시면 여러분 마음에는 진짜 어떤 사람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과 교류하고 싶은지 이런 부분 잘 점검해 보실 수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 인연이 다가오는 때 또 그게 누구인지 그 상대방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죠. 일단 노랑분들의 이 인연, 이 상대방에 대해 살펴보면 내면의 아이라는 카드 그리고 힐러라는 카드가 동시에 들어와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 상대방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순수함이 있겠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일 수 있고요. 특히 이 힐러 카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머리를 치유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치료해 주는 사람,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후련하다 이런 부분 느끼게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나한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그런 장면,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 사이에 이런 에너지가 흐를 것이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이 내면의 아이라는 키워드는 여러분이 이 상대방을 보면서 드는 이미지 자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아이, 그 아이를 꺼내고 치유하게 된다. 이렇게도 읽어볼 수 있어요. 몇몇 분들은 내면의 아이가 부모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다든지 혹은 온전히 양육을 받지 못해서 상처받은 아이가 있다면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내면의 아이가 특히 치유가 되실 수 있거든요. 또 여러분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아이를 치유하게 될 수 있어요. 특히 두 분의 관계를 보여주는 카드에서도 동전 6번 카드가 들어왔고 또 촛불을 서로 나눈다, 온기를 전한다 라는 모습 읽어볼 수 있는데요. 두 분의 관계는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따뜻하고 즐겁다라는 생각, 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따뜻하다 이런 감정도 만끽하실 것 같아요. 이 온기를 나눈다는 것은 어쩌면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있어 보이는 커플 이런 건 아닐 수 있죠.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와 명예가 가져올 따뜻함이 있는데 그게 부와 명예가 없어도 느낄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무엇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무엇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건 그것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 카드에 보여지고 있는 장면은 이 브라질에 있는 거대 예수상인데요. 이 바다를 내려다보는 자비로움이 이곳에 있다. 바다와 땅의 평화가 이곳에 있을 것이다. 이런 안정감 여러분 가지시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수상을 뒤로 하고 초를 나누고 있는 장면은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따뜻함이 있는 만큼 너도 가지고 있길 바란다. 정말 사랑하면 상대방의 몸과 마음, 영혼이 다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만큼 노랑분들은 이 인연과의 만남을 통해서 상대방을 정말 나처럼 사랑하게 되고 나랑 좋은 것은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 드실 것 같아요. 또 이분이 보여주고 있는 개인적인 특징 살펴보시면 이 완지의 시종카드 컵 10번, 컵 7번이 들어왔는데요. 이 세 카드가 가지고 있는 조합을 생각해보면 노랑분들의 상대방 이분은 좀 반짝이는 눈매를 가진 것 같다라는 인상이 강해요. 자기가 꽂힌 취미가 있다든지 어떤 열정을 발휘하는 면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확 와닿게 될 것 같아요. 넓은 인간관계를 가지기보다는 좀 자기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이렇게 좀 좁고 깊게 만나는 편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대방을 보면서 리더십을 느끼기보다는 사람이 참 깊다, 소박하고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또 허당인 쪽이 있거든요. 최근 경제 이슈나 국제 뉴스 이런 부분에 약할 수 있고요. 꼼꼼하게 일하고 몰입하는 게 있지만 그게 자기 관심 분야가 아닐 때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대화를 시작했을 때 이분은 자기 관심 밖에 있는 거라면 잘 모를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 모르는 걸 두고 막 타박한다거나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안한데 나는 그런 분야는 잘 몰라. 약간 이렇게 솔직히 말하는 편으로 보여요. 또 그런 점들이 여러분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참 소탈하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거든요. 이제 그걸 또 여러분이 오히려 활용하신다면 두 분이 딱딱 자기 맞는 분야에 집중하고 서로 도움 줄 수 있는 면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의 카드를 보면 일단 완즈의 기사, 완즈 왕, 컵의 왕 이렇게 오히려 행동력이 여러분이 조금 더 성숙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부분이나 행동으로 옮겨서 그걸 다시 피드백하고 돌아보는 이런 쪽에 더 강하시거든요. 이제 이럴 때에는 상대방이 뭘 못할 때 그걸 두고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그게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관계에 도움이 안 되고 상대방 어차피 달라지지 않아요. 아, 너는 이런 부분이 강화되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런 부분은 도와주면 되겠다. 약간 두 분은 상부상조, 서로 도우면서 더 커질 수 있는 관계로 보이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두 분의 차이점은 더 시너지를 내게 되는 그런 커플로 발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은 반짝이는 눈빛이 있고 또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면이 아닌 부분들, 다른 특징들을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외적인 이상형 이런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걸 또 상대방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정면에서 다가오지 못하고 뒤에서 오는 이런 모습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또 가운데 재탄생 리버스 카드가 들어온 걸 보면 이 순수한 내면의 아이가 잘 살아있는 사람, 또 당신의 연애사에는 좀 새로운 바람을 불어다주는 사람 이런 점들이 있다고 보이고요. 이제 이런 점들 잘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이 인연 조금 더 확실하게 잡아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이 인연을 어떤 마음으로 잡으셔야 되는지 뽑으신 조언 카드들 보시면 사마귀 카드 그리고 달의 에너지라는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사마귀는 굉장히 얇은 잎에 앉아 있어서 또 자기 때가 올 때를 기다려요. 그리고 상황을 잘 지켜보는 굉장히 전략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거든요. 가만히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면서 어떤 게 최적의 선택인지 그리고 내가 이 선택 왜 내려야 되는지 그걸 판단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바로 지금이 그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카드예요. 또 그러면서 한번 움직이면 그만큼의 대가가 따르고 영향력이 있다라는 뜻도 있어요. 주변을 살펴보다가 한번 발을 떼면 그만큼의 얻는 것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서 천천히 바라보아라. 지금은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사마귀는 자기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동물을 잡아먹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걸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여러분의 인연이 숨어 있을 수도 있겠다고 보여요. 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저 사람은 나를 두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뒤에서 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왔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다양한 생각과 전략이 지금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어쨌든 상대방은 뒤에서 다가올 것이고 또 문 에너지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상황을 수동적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조바심 내서 상대방한테 캐묻고 들쑤셔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저 상황을 보시면서 하늘의 뜻에 맡겨라 라는 문 에너지, 그리고 하늘의 뜻이 왔을 때는 당신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이 상대방은 아이디어가 넘치고 반짝이고 그러면서 여러분을 힐링해주는 에너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기존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던 이상형의 모습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자기 때에 맞춰서 다가오는 인연이에요. 그 때에 맞춰서 다가오는 인연의 힘, 여러분이 확실히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초록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운명에 새겨질 중요한 인연, 이 뽑으신 카드들로 읽어봤는데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첫 번째로 중요한 특징은 좀 높은 가능성으로 여러분의 가까이에 존재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 없다고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좀 곧 다가올 것 같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리딩 보시는 시점부터 초록분들은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여러분의 근처에 있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의 인연을 찾아보시는 연습, 또 한 사람을 신중하게 알아가는 관계의 발전, 이런 부분들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분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었던 첫인상이 또 한편으로는 약간 부정적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이거든요. 혹은 아예 두 분의 현재 관계가 약간 무색, 무취, 색도 없고 향기도 없고 서로를 배경처럼 인식하는 관계일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초록분들이 이분과의 관계가 발전되면서 의구심도 많이 생기실 수 있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있는데 그거랑 좀 다른데 괜찮을까? 약간 이런 마음 생기실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카드들은 당신이 처음 봤을 때 받았던 인상, 그건 과거의 잔향이다. 과거에 여러분이 겪었던 감정이나 경험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선입견이 되어서 반영되었을 수 있다. 좀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만약 어느 순간 이후부터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스토리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으로는 이 사람을 알아가고 만나가는 건 여러분에게 굉장한 정신적인 성장을 끌어올린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냥 사랑을 하고 그냥 운명에 새겨지는 그냥 남들과는 다른 조금 특별한 인연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릇 자체가 커질 수 있는 관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약간 위대한 약속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두 분의 정체성이 변하게 될 수 있어요. 결혼을 약속해서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는 경험을 하신다든지 약혼이나 동거를 시작하는 경험, 또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경험, 이동하는 경험,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과거에 여러분이 가지셨던 모습과는 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고 보이고요.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거라 이분도 달라질 거라고 보여요. 가장 먼저 들어온 카드를 보시면 이 인연은 여러분에게 계속 신뢰라는 단어를 가져다 줄 것 같은데요. 이 신뢰라는 키워드, 또 아래 적힌 문장을 보시면 이 상황은 당신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 문장의 시제 자체가 현재 진행형인 걸 보면 이미 여러분에게 어떤 신뢰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신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보여요. 이 신뢰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돼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초록분들은 내가 무엇을 믿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믿는다는 것은 작게는 연인과의 연락 이렇게 소통 문제일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 더 이 믿는다의 범위를 넓혀보면 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연애에 대한 또 사랑에 대한 신념 그 자체로도 확장될 수 있거든요. 나는 어떤 것이 유지될 때 또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될 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나 이제 이런 것도 다 포함되겠죠. 만약에 여러분의 이상형이 뭔가 상대방의 몸매다라고 한다면 내가 언제까지 또 어느 수준까지 봤을 때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몸매의 기준에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의 조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의 몸매라는 것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몸매가 달라지면 나의 사랑은 달라지는 걸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지금부터 초록분들은 여러분의 정말 이상형의 조건, 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취향, 이런 걸 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시기로 보이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몸매라는 기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취향이 옳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제 그런데 이 그 몸매라는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 안에 숨겨져 있는 가치를 들여다보는 거죠. 몸매를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몸매라는 그 겉으로 보이는 기준을 가지고 계신 걸까요? 이 몸매를 유지한다고 하면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운동이 생활처럼 배어 있는 사람, 혹은 식습관이 건강한 사람,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 이렇게 긍정적인 가치로 연결해 볼 수 있어요. 혹은 반대로 여러분이 스스로의 마음을 정말 냉정하게 돌아봤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몸매를 본다는 건 뭔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상대방의 시선, 주변 사람들의 인식을 생각하는 거였다. 이럴 수 있죠. 알고 보니까 나는 또 어떤 성적인 매력만 생각하는 거였어. 일 수도 있죠. 혹은 몸매를 본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운동을 생활화하는 사람, 이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렇게 정의를 바꿔봤더니 나는 너무 운동에 빠진 사람이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깨닫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뭐든지 적당한 걸 원하지만 세상에 적당한 것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취향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상형이 있으시다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가치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나는 어떤 가치를 선호하고 그 가치가 정말 나랑 맞는지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 생각이 정립이 된 다음에 그리고 나야 밀고 나가는 힘이 생긴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초록분들은 정말 지금부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초록분들의 이상형을 아주 깊은 수준까지 내려가서 가치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 사람은 별로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도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요. 첫인상이 별로였던 사람, 이제까지 무색무취로 있었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도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 다음에 들어온 카드도 보시면 아주 얇은 실, thread라는 단어가 들어왔는데요. 생각보다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이 실을 찾을 수 있는 인연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또 이 실이라는 것은 운명의 붉은 실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제 그래서 두 분은 생각보다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얇은 실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몇몇 분들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졌던 인연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실 자체는 존재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까지는 어두움에 가려져 있다 보니까 찾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실이라는 속성상 이 예전 연인, 예전 썸, 예전 남사친, 여사친, 예전 동료, 이렇게 예전에 한번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든 맺어졌던 사람, 그 사람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 얇은 실 자체가 약간 이제야 찾게 된 의미 있는 관계,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서 더 신뢰라는 문제가 새롭게 두각될 수 있어요. 예전 연인이셨던 분들, 예전 썸이라면 더더욱 느끼시겠죠. 내가 지금 와서 이 사람 다시 믿을 수 있을까? 약간 재도전 같이 느끼실 수도 있고요. 예전 동료나 지인이었다면 내가 이 사람을 이제까지는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관계가 정말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의 과거를 아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상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좀 이런 느낌도 강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카드들은 이제 깊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상대방을 보아라. 그러면 보이기 시작하는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 신뢰 카드에서도 두 분이 다른 거는 다 제외하고 딱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제대로 시작되는 대화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내가 혹시 예전에 가지고 있던 관점이나 기준들 그게 정말 제대로 된 게 맞는지 한번 지금부터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본격적으로 이분의 특징들을 읽어보면 선구자 또 개척자라는 의미를 가진 파이어니어 카드가 들어왔어요. 이분은 이 전구를 밝히는 것처럼 여러분한테 좀 새로운 사랑을 말해주는 사람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이분한테 사랑을 기대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이 불이 켜지고 나서야 안에 숨겨진 사랑을 볼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 분 관계 안에서는 한 번의 어두움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맺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을 것 같아요. 스타트업이나 창업하는 분들 생각해보면 정말 수많은 실패를 겪으시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 내가 될 것이다 라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 그게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 그런 분들이 단 한 번의 성공을 맛보겠죠.
이 전구도 생각해보면 에디슨이 전구를 완성하기까지, 발명할 때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겠어요. 이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낳게 됐는데 이 실패가 없으면 성공은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이 개척자라는 카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 쉬운 길을 걷는 사람, 또 누구나 해본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개척자라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만큼 이분은 좀 새로운 걸 도전하고 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그런 끈기와 야망을 가진 좀 자수성가형 스타일로 보이고요. 또 두 분이 함께 만들어갈 장면 보시면 칼 1번 카드가 들어왔어요. 이 칼 1번 카드는 저 멀리 있는 산이 있다. 저 산을 정복하면 당신에게 왕관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왕관을 향해서 두 분이 함께 산에 오르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록분들은 상대방이랑 함께 어떤 취미를 시작하셔서 같이 배우게 되실 수 있고요. 자격증 준비나 이직 준비, 취업 준비 같은 거 같이 하실 수 있죠. 이 칼 1번 카드의 의미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열매를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도전이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혼자 하기에는 좀 엄두가 나지 않았던 그런 도전도 함께 하기 때문에 시작하게 되실 수 있고요. 또 왕관이 이렇게 떡하니 보이기 때문에 분명한 결실을 맺으실 것 같아요. 또 이분의 특징을 설명해주는 카드들 보시면 이분은 예전에 사랑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게 여러분에게서 받은 거라면 두 분은 정말 헤어졌다가 멀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과정일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이 아니라 예전에 자기가 받았던 사랑의 상처나 또 혹은 가족으로부터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일 수도 있죠. 이렇게 어쨌든 과거의 상처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에 있어서는 아직 주저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카드가 말해주는 이분의 두려움 때문에 아마 더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신뢰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져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분은 그 사랑 외에는 미래에 대한 확고하고 또 건강한 신념 가지고 계신 분으로 보이거든요. 정말 자수성가형 인물이라든지 혹은 자기가 하는 일이나 방향에 대해서 또 야망과 또 뚜렷한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혜롭고 당당한 사람으로 보이고요. 결정적으로 이분한테는 완즈 4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고요. 여러분에게 결혼을 빨리 하자고 한다든지 뭔가 정착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는 정착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 정말 신뢰해도 될까? 이런 생각 가지실 수 있겠죠. 두 분의 카드를 비교해보면 상대방은 야망이랑 방향이 굉장히 뚜렷한 데 비해서 여러분은 뭔가 지금 이 순간이 가져다주는 결과, 오늘 함께 공유하는 감정, 이제 이런 거에 더 가치를 두시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이 정신적인 화합을 말해주는 교환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상대방의 방향은 따라가시되 어떤 조언을 하게 되실 수 있고요. 이 상대방이 개척자처럼 어떤 걸 제안하면 그걸 여러분이 조정하는 그런 분야를 맡으실 것 같아요. 약간 이 상대방이 그림을 좀 크게 그리면 여러분이 세부적인 조정에 들어가면서 두 분이 완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특징들 잘 활용하시면 정말 여러분이 조화로운 또 화합도 만들어내시면서 안정된 관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조언 카드에서도 이 함께 있을 때 조화가 있다, 기쁨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라. 두 분이 만들어갈 추억에 집중해라. 물고기 카드. 또 마지막 카드에서도 마법 같은 순간이 있다. 온전히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초록분들 경우에는 정말 이분이랑 인연을 맺어가는 데 있어서 진짜 괜찮을까라는 의구심이 계속 드시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가오기 전에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아직 뭔가 해결되지 않은 신뢰의 이슈가 있으시다면, 또 인연에 대한 확고한 여러분만의 가치관이 없으시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 제대로 알아보기 쉽지 않거든요. 또 맺어진 다음에도 계속 신뢰라는 걸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고 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어요. 결국 이 만남은 지금 마스터 카드까지 나왔기 때문에 두 분 인생에서 정말 마지막 인연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나의 가족을 구성한다거나 평생의 짝이 된다거나 소울메이트로 연결될 수 있고 동업을 한다던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산에 오르는 그런 등반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같이 산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서로를 믿지 못한다면, 신뢰가 없다면 정말 등산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초록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의 사랑의 여러 조건들, 취향들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안에서 내가 진짜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돌아보시고
그 새로운 시선을 가지시면서 주변을 보시고 과거를 돌아보시기 시작한다면 분명 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 시선을 잘 평가해 보시고 두 분은 함께 산을 오르는 그런 마법, 기적 이뤄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빨간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카드를 보면 이 예상 외의 인물이 온다 이런 점이 가장 크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고요. 결정적으로 상대방도 여러분을 통해서 운명을 바꾸게 되는 엄청난 인연의 시너지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상대방과 여러분이 두 분 다 이 카드들 전체에서 딱 한 장씩만 있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빨간 분들께서는 오늘 카드를 고르신 분들 중에서 두 분이 정말 진짜 짝이다. 우린 정말 둘이 없으면 안 된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그런 느낌까지 든다. 이런 감정들을 특별히 더 공유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빨간 분들은 이 인연이랑 이동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한 번도 가지 않은 곳, 그런 곳으로 데이트를 간다든지 작게는 이렇게 해보지 않은 일들 처음으로 하게 되는 그런 취미 생활도 가능하고요. 크게는 좀 대학원을 가신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자격증 같은 거 도전해 보실 수도 있어요. 같이 이사를 경험한다든지 이직이나 취업, 결혼 이런 거 같이 해보시게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빨간 분들은 여러분이 이제 이분을 만나기 전과 후가 굉장히 인생에서 달라지는 게 많다고 느끼실 거예요. 또 그게 상대방 역시 그럴 거고요. 이분이 느끼는 감정 역시 내가 혼자 있을 때 해보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되는구나. 내가 빨강이랑 있으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 약간 생생하고 놀라운 감정 가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대표 카드 보시면 빨간 분들에게 당신을 자유롭게 두어라 라는 카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래 적힌 멘트도 보시면 당신의 삶에서 컨트롤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컨트롤을 내려놓는다는 거는 모든 게 내 생각대로 내 예상대로 될 것이라는 것. 그 생각의 틀을 깨고 나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우리는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인데 너무 자주 그거 잊고 지내는 것 같아요. 나는 맨날 똑같아 보이는 일상이라 달라질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인생길을 걷다가 문득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왔네? 이런 생각 들기도 하거든요. 저도 역시 매일 비슷한 사람 만나고 비슷한 일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서서 보면 하루하루가 조금씩 쌓여서 그러다 보니까 저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저는 그렇다면 내가 오늘 마음을 약간 다르게 먹으면 그러면 나의 저 먼 미래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거든요. 나라는 사람이 비행기랑 같은데 내가 비행기 기장이라서 이 비행기 각도를 5도만 기울여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달리면 어느 순간 저 멀리 가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매일 똑같아 보여도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을 것인가? 이런 거부터 시작하면 인생이 조금 더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카드를 보니까 빨간 분들도 이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카드를 보시면 유니콘이 있는데 유니콘이 이렇게 작은 울타리에 갇혀 있어요. 나는 여기가 내 땅이야. 나는 여기서 안전하게 살아야겠어. 이렇게 결정해버리면 그 안에서는 더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니콘을 보시면 체격에 비해서 울타리가 정말 작거든요. 처음에 유니콘이 아주 어렸을 때는 이 울타리 안에 공간이 충분하기도 하고 또 울타리가 유니콘을 보호해주기도 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유니콘이 점점 자라기도 했고 더 이상 이 공간은 유니콘에게 완벽한 공간이 아니에요. 심지어 조금만 더 커버리면 오히려 안전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조금만 움직여도 울타리에 부딪히게 될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번 자유롭게 새로운 시각으로 나와보는 건 어떨까요? 약간은 불안할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만 문을 열고 조금씩 적응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충분히 안전과 평안함을 보장하면서도 새로운 세계를 천천히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까지 디뎌보지 않은 땅으로 가다 보니까 발바닥이 조금 아플 수는 있어요. 다칠 수도 있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여기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봤을 때도 그렇게 보이죠. 이렇게 빨간 분들은 여러분의 인연을 두고 하늘이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묻고 있고요. 지나치게 안정지향적인 것, 그 상태가 가져다주는 편안함, 그것만 바라기에는 좀 아쉽지 않나?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사랑의 조건이라는 것, 내 사랑은 이러이러해야 돼. 나의 미래는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방향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거 시도해볼까? 이런 생각 가지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미리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일단 한번 상황이 흘러가게 되는 거 지켜보자. 그러면서 조금씩 내 의지를 드러내보자. 그러면 점점 더 나도 발전하고 최선의 조합이 나오지 않을까? 약간 이런 도전의식이 필요한 때로 보이거든요. 또 오늘 빨강분들의 인연 키워드를 보면 템플,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곳, 이런 의미가 들어왔어요. 템플은 꼭 불교에서 말하는 절이나 사찰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고 북적이는 세상에서 벗어나고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고요한 곳,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키워드가 빨간분들에게 들어왔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제 가장 먼저 이 템플은 물리적인 공간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빨강분들이 이 상대방이랑 같이 이런 템플 같은 공간을 창조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복잡한 도시로부터 떨어진 공간,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되실 수 있고요. 혹은 도시의 자리를 잡는다고 해도 이 두 분이 만드는 공간 자체가 약간 템플처럼 고요하고 평화롭고 영혼이 중심이 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게 되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두 분의 조합 자체가 템플처럼 아늑하고 고요한 그런 만남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템플 카드에서도 보시면 두 손을 이렇게 합장하고 있고 두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합장을 하고 기도를 할 때 두 손을 이렇게 모은다는 거는 이 다른 것은 잡지 않겠다. 내가 집중하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손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다. 잡고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내려놓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세상의 부와 명예, 집착, 모든 감정들 이걸 다 내 손에 올려두고 있으면 합장을 할 수도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거든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신과의 소통에만 나의 영혼이 우주와 신과 연결되는 것에만 집중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종교와 무관하게 이렇게 손을 모으는 장면이 겸손함과 연결되는데요. 이 모습이 두 분 관계 키워드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많은 경우에 빨간 분들은 이 관계를 통해서 신과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든지 또 실제로 두 분이 같은 종교를 가지고 같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겠다고 보이고요. 종교를 가진다는 거는 삶을 하나의 방식,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 같은 가치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이 맞지 않으면, 종교관이 맞지 않으면 생각보다 많은 것에서 부딪히게 돼요. 종교가 있거나 없거나 있다면 두 분이 같은 결의 종교를 가지게 되고 혹은 아예 무교로 살아가면서 종교에 대한 신념이 맞게 되는 거죠. 두 분의 만남 자체가 영혼이 연결되는 느낌, 힐링이 되는 느낌 강하게 받으실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만남은 또 영혼이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연결이 되면 손이 모이게 되면 끊어지기가 어려워요.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확신도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빨간 분들은 이 왼손과 오른손이 만나는 것처럼 이 두 분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 점점 두 분의 마음에 자리 잡을 것 같아요. 또 이 기도하고 합장하는 거는 두 분이 하나의 목표를 정한다. 기도의 방향이 일치한다. 이렇게도 읽어볼 수 있거든요. 두 분이 하나를 바라보게 되고 또 앞으로 인생에서도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는 그런 동반자의 성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이분의 특징을 말해주는 카드에 재판관, 판사라는 키워드가 들어왔거든요. 이분은 좀 공평하고 공정하고 이렇게 정의랑 관련된 강한 주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점이 여러분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좀 이게 강한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걸 보면 평소에 여러분이 좀 부당한 걸 참으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사람이라면 다르게 행동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또 앞으로 살면서 그런 일을 겪을 때 이 상대방이 정말 든든하게 여러분 편이 될 거고 또 여러분의 대변인이 될 것이다. 소통 창구가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빨강이 부당한 일을 겪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정의감에 쌓여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빨강 분들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좀 숙이지 않는 그런 특징도 있을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안정감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서 여러분이 울타리에서 나오게 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처음에 여러분이 울타리에서 나왔을 때, 이분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불안감이나 염려 같은 거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이분이 많이 보호해주고 막아주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래서 빨간 분들에게는 이제 내가 새로운 세상에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근데 이 상대방이 있으니까 내가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감정도 강하게 받으실 거고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나오게 되니까 또 여러 가지 겪게 되는 위험 부담이 있는데,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감수할 수 있게 되고, 또 도전도 강하게 할 수 있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추진하게 되고, 내 뒤에는 누군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랑 영혼이 연결된 사람이 있으니까, 내 편이 있으니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게 되시는 것 같아요. 또 두 분이 만나게 됐을 때 생기는 케미 장면 보시면 마법사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 마법사는 숫자 1번이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이 타로 카드에서 말하는 4가지 상징, 이 칼이랑 나무랑 컵, 동전, 이 4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 타로 카드의 시스템 안에서는 이 4가지만 있으면 뭐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세상을 이루고 있는 원소가 4가지인데 지금 이 만남은 그게 다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이제 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한다, 하나를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빨간 분들은 원래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게 4개 중에 2개라면 이 나머지 2개가 상대방으로부터 채워져요. 그런 식으로 완전한 합이 된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없던 2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감정은 서로 공유하게 돼요. 두 분은 마치 찰흙 2덩어리가 만나서 하나의 더 큰 덩어리를 만드는 좀 그런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에너지를 비교해보면 상대방의 카드에 마지막에 운명의 수레바퀴가 들어왔는데 여러분한테는 가장 먼저 들어왔거든요. 이 흐름을 연결해보면 상대방이 먼저 여러분을 두고 운명적인 합이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릴레이 경주 같은 거 할 때 바톤 터치 받듯이 이 수레바퀴를 받는 입장이라고 보이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상대방이 먼저 여러분을 두고 호감을 느끼고 그걸 하나씩 확정짓게 될 거예요. 아, 빨강이 진짜 내 사람이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수레바퀴를 연결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마 이 울타리를 나와라 라는 신호를 보내는, 내가 있으니까 너 나와도 돼, 이런 신호를 상대방이 보낼 것 같은데요. 이제 이분의 성향을 또 살펴보면 황제 카드가 들어왔고 앞에 칼의 시종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또 표현해야 되고 좀 밀고 나가고 이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분의 성향 자체가 자기가 먼저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이고요. 누가 좋다고 따라온다고 해서 호감이 생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마 또 여러분을 이분이 먼저 마음에 둘 거고 그 다음에 서서히 여러분에게 호감을 표현한다라고 보여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느 날 갑자기 운명의 수레바퀴가 오거든요. 이게 뭐지? 약간 이렇게 느끼실 수 있죠. 여러분의 기존 이상형과 이분은 좀 다를 수 있고요. 혹은 상대방이 이렇게 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때 여러분이 좀 어색하고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조언 카드에 강아지 카드가 들어온 걸 보면 이 상대방이 밖에서는 황제처럼 당당한 태도를 가지는데 실제로 여러분이랑 단둘이 있을 때는 굉장히 순수하고요. 또 충실하고 또 여러분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잘 따르는 그런 면이 강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 첫인상이나 어떤 울타리, 기존의 틀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사람을 봐야 한다. 의외로 상대방의 순수한 면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마지막 카드에서도 이 여정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요정이고요. 이 요정이 토끼 요정을 만나면 당연히 어색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컵 10번 그리고 모든 여정의 시작 이 바보 0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새로운 걸 감당할수록 더 큰 기쁨이 다가온다라고 보이거든요. 도전이 없다면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없다. 변화를 당당히 마주해라. 새로움이 온다. 이런 키워드들이 있기 때문에 빨간분들 경우에는 여러분의 기준, 어떤 고정관념, 이거 벗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가올 때 마음을 열어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좀 유연하게 대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런 유연성, 도전의식, 그게 진짜 여러분을 새로운 장소로 데려다주고 또 새로운 운명으로 연결해준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존의 고정관념,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시고 선입견 내려놓으시고 기도하는 마음, 이렇게 합장하는 마음, 영혼이 연결되는 인연 더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빨강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파랑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운명에 새겨지는 인연을 읽어봤는데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드라마틱하다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확 들어와요. 강한 에너지의 카드들을 여러 장 뽑으셨기 때문에 아마 파랑 분들은 이 인연이 여러분의 삶에 가져다줄 여파가 굉장히 크고요. 또 그 인연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흐름도 있다고 보여요. 이 자석 같은 모습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많이 끌리고요. 딱 붙어서 좀 떨어지지 않으려는 장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강렬한 조합 같은 경우에는 너무 뜨거워서 데일 수 있는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파란 분들의 인연은 이제 불 조절이 필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불 조절을 못하면 정말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될 수 있어요. 혹은 홧김에 막 헤어지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란 분들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어떤 조절력을 가지는 것, 또 관계 안에서 표현을 완만하게 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카드들을 보면 파란 분들이 이 인연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에게 어떤 큰 깨달음이 온다라고 보이거든요. 이 깨달음은 아마 사랑에 대해서, 또 인간관계, 또 그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자아를 가지셔야 되는지,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뿌리내리는 차원이라고 보여요. 그렇다면 이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서 그걸 깨닫게 된다거나 그래서 미련이 남고 후회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파랑분들은 지금부터 이 인연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사랑에 대한 여러 가치관들 잘 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가장 먼저 뽑으신 카드를 보시면 케미스트리라는 키워드가 들어왔거든요. 이 케미스트리는 화학적인 작용을 말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은 이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것 같은 이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 만나서 하나의 창조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카드의 장면에서도 보시면 두 사람이 손을 하나로 모았거든요. 손을 하나로 모았더니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는 거는 두 분이 만들어내는 뭔가 독특하고 특별한 조합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두 분만의 대화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특히 두 분의 창조물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좀 놀라움이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두 분은 사업을 같이 시작한다든지 어떤 두 분만의 일터를 만든다거나 집이나 물리적인 장소가 생긴다거나 경제적인 조합이 엄청날 수도 있겠죠. 서로에게 없던 장점을 가지게 된다든지 어떤 모르던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예술적인 일을 한다면 다른 사람은 좀 마케팅 쪽으로 특화돼 있어서 그걸 사업으로 연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두 분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합으로 보이고요. 이 카드 아래 들어온 설명에서도 보시면 여기에는 정말 엄청나게 강한 자석 같은 끌림이 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자석이 비로소야 반대를 만나듯 서로의 다른 점은 강한 끌림을 가져다 줄 것이다. 자석이 딱 붙는 것처럼 두 분의 만남 자체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보여요. 자석은 멀리 있어도 서로의 자기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은 처음 만나자마자 이 강한 느낌을 끌리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제까지 기다렸나 보다, 이런 생각도 서로 드실 것 같아요. 또 두 분의 관계 속성을 말해주는 카드에 더 원이라는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캄캄한 우주에서 서로 보자마자 존재감을 확 느끼게 될 수 있거든요. 첫 장면에서부터 두 분은 멀리서 서로 알아보게 된다든지 처음 만난 날 이후로 얼마 안 된 순간부터 정말 우린 운명인 것 같다, 결혼할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이제까지 많은 사랑을 해봤지만 이 정도의 케미는 없었다. 이 정도의 사랑은 없었다라고 느낀다든지 혹은 이 사랑이 나한테 진짜 첫사랑인가 봐. 이렇게 느끼실 것 같거든요. 이제 이 카드는 한 사람만이 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에게 공유되는 감정이거든요. 서로에게 유일무이한 존재가 된다. 이런 뜻이라서 굉장히 짜릿한 경험으로 남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카드는 우주 안에서 보이는 카드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공감대가 있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마치 두 분은 전생에 연결되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이제 궁합 자체가 그냥 좋은 궁합이다 이게 아니라 에너지가 강한 조합이에요.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이 다른 점마저도 서로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되면서 유일한 하나가 되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두 분은 처음에 다른 점이 있었고 그 다른 점 때문에 멋진 조합이 만들어지고 이제 거기서부터는 거의 콩깍지가 씌이는 수준으로 서로에게 빨려 들어간다. 블랙홀 같은 만남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우주에서는 소리가 없는 것처럼 두 분은 거의 외부의 사운드, 외부의 이야기 여기에 휘말리지 않으실 거고 두 분이 만들어내는 창조물에 몰입하게 되고 또 서로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만남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보시면 이 돈주환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이분은 외적인 면에서 매력이 분명히 있고 또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면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상대방의 유혹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찾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사람 없을 것 같다라고 거의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나올 것 같거든요. 아주 작은 포인트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상대방의 특정한 이 부분만 생각해 보면 정말 피식 웃음이 나온다라고도 보여요. 이제 오늘 이 세 장의 카드를 모두 조합해 보면 아마 여러분은 이 상대방한테 진짜 푹 빠지게 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두 사람이 춤을 추고 있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도 당연히 여러분에게 끌리게 되고 또 여러분을 끌어당기게 되면서 계속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분은 정말 세상과의 소통을 단절한다든지 그래서 계속 24시간 동안 두 분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한다든지 약간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질 정도로 서로한테만 집중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이 카드들은 서로가 운명적으로 너무 끌리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은 사실 두 분이 헤어진다고 해도 평생 잊을 수가 없고 또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 조합 자체가 굉장히 끈질긴 인연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멀어졌다가도 자석이 자기장을 찾는 것처럼 다시 재회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연이라고 연인이라고 생각하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게 엄청난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파랑분들은 이분이랑 최대한 한번 길게 이어가시고 그러면서 서로 성숙해지고 헤어지지 않게 만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두 분이 만들어가는 장면, 앞에서 케미스트리 카드에서 보여주셨던 두 분의 창조물, 그 창조물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두 분의 케미 자체를 보여주는 카드를 뽑으셨는데 이제 완전 1번이 들어왔거든요. 두 분은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함께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이 횃불을 들고 있다라는 건 어떤 도전의 의미가 있고 이동의 의미도 있거든요. 두 분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든지 가보지 않았던 곳에 여행을 가시게 되는 부분, 취미나 공부를 새로 시작하게 되실 수도 있고요. 중단했던 것이 있다면 다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새로 처음 함께하는 일, 그리고 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명에 더 각인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또 해가 떠오른다는 건 새로운 움직임과 새로운 기운이 가득하기 때문에 완즈 1번은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것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 힘을 굉장히 많이 실어줘요. 또 두 분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습관이 있었는데 그걸 좀 바꾸고 싶었다면 이 인연을 통해서 변하게 되는 거의 새로 태어나는 그런 기운까지 얻으실 수 있거든요. 건강에 좀 부정적인 행동이나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면 두 분은 특히 그 부분에서 변화를 줄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있는데 내가 미래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 약간 이런 관점도 생기거든요. 또 완즈 1번은 내가 의지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약간 자신감이 강해지는 시기예요. 두 분 다 좀 생활력이 강해지게 되고 돈도 열심히 모으자. 잘 살아보자. 열심히 살자. 자기계발 소홀히 하지 말자. 약간 이렇게 건강한 생각, 또 건강한 행동들 이런 게 커지는 영향 이걸 서로 주고받게 되시는 것 같아요. 또
또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제 여러분이랑 비교해서 살펴보면 이분에게 타워 카드 그리고 거꾸로 매달린 사람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또 여러분이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그런 분야에 있어서 이분은 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이 사람은 좀 자기만의 세계가 확고하다, 좀 멋있고 똑똑하다, 약간 이런 생각 확실히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지금 상대방의 고집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고집하면서 내 입장은 생각해주지 않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거든요. 자기 세계가 확고하고 집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때로 여러분을 챙겨주지 못하고 있을 수 있고요. 뭔가 몰입해 있을 때는 주변 소리가 안 들리다 보니까 좀 센스 있게 캐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좀 면밀하게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특히 두 분을 비교해보면 여러분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또 생각이 있다면 그걸 현실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약간 이런 쪽이 특화되어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 상대방은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예술적인 감각이나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 이런 쪽에 더 강해요. 또 여러분은 또 그걸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는가, 이런 쪽으로 강점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서로 시너지를 낼 때 정말 엄청난 작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만큼 서로에 대한 존중도 굉장히 중요한 커플이세요. 내가 이만큼 티냈으면 좀 알아듣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레 짐작하시면 안 되거든요. 좀 명확하게 소통해야 되는 관계고, 또 서로에 대한 예의도 열정만큼 꼭 지키셔야 되고요. 그게 두 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어느 순간 협의가 안 되면 막 서로 불같이 싸울 수 있고, 또 때로 아예 얼음처럼 차가워질 수 있거든요. 작은 오해가 생겼을 때 굉장히 칼이 되면서 돌아오게 될 수 있어요. 또 이분의 외적인 면을 보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뭔가 순수한 눈망울을 가졌다든지 어떤 어린아이를 떠올리게 만드는 요소가 있을 거예요. 뭔가 이분이 다듬어지지 않았고 좀 부수수한 모습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매력을 확 느끼게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이분한테는 어린아이를 말해주는 컵 6번이 있고, 또 여러분한테는 사자를 다루는 여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좀 거친 사자고 어린아이고 이렇게 좀 다듬어지지 않은 야성적인 매력이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땐 여러분이 여신처럼 조금 더 넓은 아량으로 품어주셔야 되고, 받아주셔야 되고, 좀 이해해 주셔야 되고, 한 번 더 기다려 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이제 이분은 또 거꾸로 매달린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여러분을 끌어당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처럼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주지는 않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자꾸 유혹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흔들리진 않아요. 이제 그래서 두 분 사이에는 오해를 쌓아두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명확히 얘기해야 되고, 또 그리고 나서는 아예 가족처럼 탁 품어주시는 좀 넓은 이해심, 이게 여러분한테 특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조언 카드에서도 파랑분들에게 성공이 들어온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여러분이 호랑이 등에 타고 있고 축하받는 모습이 들어왔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지구 위를 걷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은 같이 좀 멀리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이사 간다든지, 동거나 결혼, 부동산 계약, 사업 계약, 개업, 이런 운이 확실히 강하신 것 같거든요. 온 세상이 여러분의 이동과 변화, 이런 걸 성공이라고 축하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로 생각해보면 이 두 분이 같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사람들이 막 화한 이 축하 꽃을 보내준다든지, 사람들이 두 분이 함께 사는 집에 집들이를 온다든지, 축하한다, 앞으로 잘 살아라, 약간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이 축하는 이 결혼식에 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의 SNS에 두 분의 모습을 올리면 사람들이 이제 축하글을 남기는 그런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앞에 조언 카드에 이 코랄, 산호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단단한 돌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두 분은 사실 엄청난 케미로 딱 붙어있는 접착제가 서로 될 거고, 서로를 통해서 안정감을 갖게 될 거예요. 두 분이 서로 있기 때문에 어딘가 정착하게 되는 그런 운명을 가지셨거든요. 한번 자리를 잡으면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산호처럼 두 분은 또 서로가 아니면 정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정말 두 분은 서로를 놓치면 영원히 정착을 못한다든지 영원히 헤맬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정착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서로를 그리워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인연은 서로를 위해서라도 지켜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꿈꾸던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파란 분들 중에서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 만나겠어 이렇게 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명확하게 내가 어떤 사람한테 끌리는지 정리해 보시는 게 좋다고 해요. 오늘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지금 당신이 진짜 이루고 싶은 게 무엇인지 명확히 정해라. 특히 솔직해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종이에 적어보시는 것도 가장 좋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나랑 정말 멋진 케미를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 나는 어떤 사람을 원하고 있나? 이런 부분, 특히 내가 없는 부분 생각해 보시고 솔직하게 정리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다가오면 이 사람이다. 더 확실하게 알아보실 수 있다고 해요. 또 그러면서 이 사람 놓치지 않는 지혜도 미리 키워가실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파랑분들은 지혜를 키우셔서 이 엄청난 불같은 인연 꼭 잡으시고 불 조절을 잘 하셔서 지켜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파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보라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카드를 보면 좀 비밀스러운 관계, 또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뭔가 보석 같은 것이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 크게 변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신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보라분들 중에서 나는 결혼 생각은 없어, 아이 생각은 없어 이런 식으로 어떤 미래의 연인과의 장면을 두고 좀 이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여러분이 좀 확고하게 생각하셨던 관점, 그런 게 이분을 통해서 깨지게 되거든요. 고정관념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또 특징적으로 몇몇 분들은 완전히 좀 장거리 연애를 결심하게 된다든지 아예 이민을 가게 된다든지 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방향이 흘러갈 수 있거든요. 인생의 가장 큰 변화, 이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갖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모습도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보라분들은 이분과의 만남을 두고 주변에서는 조금 반대하게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변화를 원치 않는 세력, 또 여러분의 어떤 고정된 삶, 이걸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두 분의 관계는 정말 독특할 수 있고요. 또 특별한 헌신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좀 포기하게 되실 수도 있지만 포기하게 되더라도 평생 잊혀지지 않는 관계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보라분에게 들어온 카드를 보시면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로맨스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주인공 커플을 보면 남자가 뒤에서 안고 있죠. 그리고 앞에 있는 여자에게 손을 붙잡고 있는데 각도를 보면 남자가 여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등 뒤를 볼 수 없지만 내가 너의 등 뒤를 지켜주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한 사람이 더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든지 나이가 더 많다든지 사회 경험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주인공 남자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투구도 쓰고 있고 칼도 차고 있어요. 그걸 한번 생각한 다음에 두 사람의 자세를 보면 좀 새로운 이야기가 보이기도 해요. 남자가 전쟁터로 가야 되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여자가 잠깐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남자가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여자가 지금 안 가면 안 되냐 이렇게 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애처로워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남자는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천사가 남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서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이 남자는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자의 시선을 생각해보면 남자를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천사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곧 헤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사랑을 지켜줄 수 있는 천사가 있는지, 우리의 헤어짐이 지금 정말 괜찮은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괜찮은지 굉장히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두 분 사이에는 좀 하늘이 갈라놓는 것처럼 느껴지는 갈등이나 장애물이나 어려움 있을 수 있거든요. 두 분이 멀리 살다 보니까 뭐 데이트하고 헤어질 때 너무 속상하다든지 뭐 혹은 한 분의 통금 시간이 정해져 있다든지 데이트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마음껏 즐기지 못한다든지 또 두 분의 만남을 두고 시기한다거나 질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두 분이 뭔가 현실적인 여건이 있어서 마음 편하게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때가 연애할 때가 아니라고 주변에서 얘기한다든지 나이 차이가 난다든지 지역 차이가 난다든지 사람들이 두 분을 보면서 너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혹은 각자에게 너는 이런 사람 만날 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직업이라든지 직군 그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될 수 있다. 두 분 사이에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사랑이 더 빛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두 분 다 어떤 서로를 통해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두 분은 두 분 사이의 대화나 교류가 가장 중요하지 다른 사람의 시선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분과의 만남을 두고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막 자랑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비밀이 많아질 수 있어요. 서서히 여러분이 우선순위 자체를 둘의 교류에 맞추기 때문에 사람들이랑 비교하지 않게 되고 또 우리 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주변에 시시콜콜 얘기하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면이 점점 강해지면서 두 분은 딱 서로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보석들이 있고 그걸 또 숨겨둔다라고 보이거든요. 이미지로 보면 주변에서 두 분에게 너희는 데이트하면 뭐해?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분과의 만남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둘은 그냥 둘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운명이라서 자랑할 필요도 없어지고 대답할 때도 뭐 그냥 남들이랑 똑같지 뭐 이런 식으로 주변에는 좀 대충 둘러대게 되고 주변에서는 두 분을 보면서 약간 둘이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얼버무리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두 분을 보면 둘이 서로 너무 집중하니까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두 분이 그걸 막 자랑하진 않기 때문에 당연히 호기심만 자극할 것이다. 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면 때문에 두 분은 뭔가 비밀스러운 면이 강하게 작용하거든요. 이 둘이 밀착되어서 대화를 나눌 때 둘의 대화 내용을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두 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둘이 서로 대화하고 합의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고 보이고요. 근데 그 결정이 사람들이 들었을 땐 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이 카드에서도 보시면 전쟁 나가는 것을 두고 둘이 계속 고민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합의하게 되거든요. 이제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감당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두 분의 생각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전쟁에 나가는 결단을 내렸냐? 너는 어떻게 전쟁에 내보냈어? 너는 어떻게 전쟁을 두고 나갔어? 약간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두 분은 서로 툭심을 잃지 않는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아마 어떤 위험을 감수한다든지 비밀스러운 도전 같은 거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카드 키워드를 보시면 폭풍이라는 스톰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 폭풍이라는 키워드는 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 첫 번째는 두 분의 인생에서 서로의 인연은 정말 폭풍처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졌다고 보이거든요. 서로를 떠올렸을 때 우리 만남은 그날 쓰나미 같았지, 폭풍 같았어, 예상할 수 없었어 이렇게 돌아보시게 될 거고 서로 만나는 첫 장면을 생각해보면 그날은 정말 폭풍의 시작이었어 이렇게 돌아보실 것 같아요. 이 폭풍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간의 능력이나 힘을 뛰어넘는 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운명적인 힘을 말하거든요. 거부할 수 없는 발걸음을 걷게 된다. 이제 그래서 좀 사람들이 예상하는 어떤 일반적인 좀 흔히 볼 수 있는 커플은 아니실 것 같아요. 또 폭풍이라는 거는 한번 지나고 나면 그때 부실공사했던 건물들은 다 휩쓸려 가게 될 거고 진짜 뿌리가 튼튼한 나무 혹은 뭐 태풍을 대비해서 만든 그런 건물 이것만 남게 되거든요. 두 분은 서로가 잊고 난 이후부터는 인생에서 무의미했던 것들 다 버리게 되고 좀 쓸모없는 것들은 다 던져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둘은 서로 만나기 전에는 뭐 돈을 보고 살았다든지 명예를 생각했는데 서로 만나고 나니까 다른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세상 이런 거랑 확실히 좀 무관한 삶을 살게 될 수 있고요. 멀리 떠나게 되는 이사하는 이동수도 있어요. 도시를 떠나서 살게 된다든지 데이트하실 때도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조용한 곳을 찾게 될 수 있고요. 두 분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 동굴 사는 사람처럼 한참 나오지 않고 폭풍을 피해서 두 사람이 좀 숨어 들어가는 그런 장면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의미로 폭풍을 생각해 보면 두 분의 존재감 자체가 폭풍처럼 각인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서로가 정말 예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상대일 수 있어요. 보라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이상형이랑 이 상대방은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건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똑같기 때문에 상대방도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확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운명이 달라지는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어쩌면 두 분은 이제 가까이 있으면서도 진면목을 보지 못한 그런 관계로 남았다가 갑자기 바뀔 수 있거든요. 폭풍처럼. 예를 들면 어떤 남사친이나 여사친, 동료나 지인으로 있을 때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둘이 정말 운명적인 사랑을 하게 될 수 있고요. 이제 그러면 정말 두 분은 더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서 둘이 계속 얘기하고 어떤 커다란 이동을 준비하게 될 수 있어요. 회사에서 동료로 지냈을 때 전혀 감정이 없었는데 폭풍처럼 휩싸이는 그런 장면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두 분만의 장면이 만들어진다든지 뭔가 우연히 태풍처럼 바람처럼 지나가는 말에서 공감이 확 된다든지 약간 이런 모습도 있거든요. 두 분은 소개팅으로 만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별로 내 이상형이 아니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날 엄청난 끌림이 생길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면 이제 너 원래 그런 사람 안 좋아하지 않았어? 약간 이런 얘기 듣게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는 같은 회사에 있는 사람, 나는 동종 업계인 사람, 그런 사람 안 만나. 이렇게 주변에 얘기했는데 같은 업계의 사람이랑 이렇게 만나게 될 수 있고요. 나는 CC는 절대 안 만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랑 나랑 CC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보라분들은 내가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부분, 또 고정관념을 확 깨게 되거든요. 오늘도 들어온 카드에 보시면 공작새 카드 그리고 깨달음 이 두 카드가 지금 폭풍이랑 같이 만났기 때문에 공작새도 날개를 펼치기 전까지는 무늬를 완전히 보여주지 않거든요. 펼쳐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이 깨달음 카드도 이제 지금까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몸에서 벗어난다. 새로운 몸을 갖게 된다. 이런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예상을 뒤엎는 완전한 깨짐, 좀 달라짐이 있어요. 공작새가 평소에 날개를 접고 있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한테는 비밀이 생긴다든지 좀 드러나지 않는 관계를 한동안 유지할 가능성도 있어요. 또 이 상대방의 특징을 말해주는 카드에 엔지니어가 들어왔는데요. 상대방은 여러분보다 조금 더 꼼꼼하다든지 약간 학구적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마지막에 마법사 카드까지 쥐고 있기 때문에 좀 잠재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강해요. 여러분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참 생각이 깊다, 꼼꼼하다, 전략이 있다 이런 생각 하시게 될 것 같고요. 또 앞에 지금 칼 4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은 연애나 사랑 같은 거는 좀 경험이 적을 거예요. 두 분의 에너지를 비교해봐도 상대방은 감정 표현이 좀 적다든지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든지 어떤 정보나 근거를 두고 결정을 내리는 그런 타입으로 보이거든요. 여러분은 감정이 더 강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고 나서 가져올 여파, 그것이 남기는 의미 이런 거 더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의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는 여러분이 막상 표현은 많이 해도 좀 중요한 결정은 상대방이 내리는 거로 보이거든요. 이사를 가자, 이직을 하자, 인생의 어떤 커다란 결정은 여러분보다는 상대방이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때 이제 상대방의 잠재력을 좀 믿어주시는 것 같거든요. 특히 이분은 이제 말수가 적어서 그렇지 오해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랑 여러분을 두고 재지도 않고요. 두 분의 관계도 나중에 점점 어떤 동업자나 친구나 우정 이런 쪽으로 주변에 비쳐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 분을 보면서 둘이 어떤 일을 한다든지 결단은 잘 하는데 둘 사이에 케미가 있는 걸까? 사랑이 있는 걸까? 열정이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랑은 꼭 어떻게 보여져야만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두 분이 행복하면 그 비밀스러움만으로도 충분하죠. 두 분의 운명적인 키워드에서도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두 분은 함께 새로운 곳에 자리 잡게 될 수 있고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약간 자수성가하는 그런 모습 가지실 것 같아요. 이 상대방이 여러분의 예상을 정말 벗어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도 처음에는 약간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시기를 겪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또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오고 또 진지하게 호감을 표현하는 것 같거든요. 또 두 분이 앞으로 만들어가게 될 미래도 이 상대방이 딱 제시할 것 같아요. 이제 두 분이 이렇게 결국에는 같은 쪽으로 몸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둘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두 분의 선택, 두 분의 방향, 이거를 천사가 지지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마지막 카드에서도 보시면 지혜라는 카드가 들어와 있는데요. 뭔가 상대방이 크게 결정을 내린다고 하지만 그 결정은 상대방이 독단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어떤 마지막 열쇠는 여러분이 쥐고 계신 것 같아요. 은근슬쩍 그 선택들을 다듬어가고 그 안에 지혜를 넣어주시는 것 같거든요. 이제 이 카드에서도 여러분에게 지금 당신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얘기를 자주 듣지 않나?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도전이 왔을 때 오히려 그 역경을 극복하는 힘이 강하신 것 같아요. 아마 상대방도 여러분의 그 지혜와 담대함 여기에 더 빨려드는 것 같고요. 폭풍을 만났을 때 오히려 강해지고 또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더 단단해지는 그런 인연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두 분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 분만의 결정을 내리게 되실 것이고요. 특히 서로 정말 말하지 않아도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기존에 있던 고정관념을 깨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운명에 맡겨보세요. 그 운명이 막상 펼쳐졌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내면에 공작새 날개처럼 감춰져 있고 잠자고 있던 가능성, 이 상대방과 함께 아주 확 펴질 것 같아요. 네, 그럼 보라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